202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페크 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장면은 공식 공동 성명도 아니었고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선물 교환식에서 오간 아주 짧은 대화 한 토막이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한국 대통령 이재명에게 샤오미 스마트폰 2대와 문방사후 세트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웃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자, 잠시 멈칫한 뒤 시진핑 주석은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백도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장면은 언뜻 보면 가볍고 유쾌한 농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도들은 이 장면을 외교적 해프닝 혹은 친근한 분위기 연출 정도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그렇게만 보면 가장 중요한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웃고 넘길 수 있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 짧은 대화는 기술, 보안, 공급망,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극도로 압축해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왜 하필 샤오미였을까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화웨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화웨이는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이고 통신 기술의 핵심이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화웨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자, 화웨이는 중국 내부에서는 자부심의 상징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안보 논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겐 화웨이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중국 체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선물했다면 그 순간 이 선물은 호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읽혔을 겁니다.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미국 쪽에 서느냐? 이런 질문을 한국에게 지금 던지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선택된 브랜드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화웨이처럼 미국 제재와 안보 프레임의 정면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국영 기업도 아니고 군사나 통신 인프라의 상징도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미 가성비 좋은 전자제품 브랜드로 상대적으로 친숙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되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간적인 카드, 그게 바로 샤오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최신 모델이 아니라 샤오미 15 울트라였을까요? 이 시점에 샤오미에는 더 최신 세대의 모델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굳이 15 울트라를 골랐습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스펙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선물을 설명하던 중국 측 수행원은 굳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이 선물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중국의 완제품 기술 위에 한국의 핵심 부품 기술이 얹힌 모델입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기술과 엮여 있다. 이 메시지는 한국을 향해서만 던진 게 아닙니다. 중국 내부를 향해서는 탈동조화나 기술 자립이라는 구호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중국 기술이 아직 글로벌 분업 체계 안에 있다라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스마트폰은 기계가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문방사오가 더해집니다. 이 조합은 중국 외교에서 매우 전형적입니다. 한 손에는 첨단 기술, 다른 한 손에는 전통 문화. 중국은 한국을 설득할 때 이념이나 가치의 언어보다 문명과 시장의 언어를 씁니다. 이 선물 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멀지 않다. 이건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설정의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이 질문은 즉흥적인 농담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에는 세 개의 청중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입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협력은 가능하다. 하지만 신뢰는 조건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중국과 관계를 풀더라도 안보 문제는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한국은 당신들이 제기해온 안보 우려를 알고 있으며 그 프레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자, 이재명은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웃으며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가장 계산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백대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쳤을까요? 이건 자신감 과시라기보다는 프레임 관리에 가깝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정색하고 부인했다면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을 겁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설명했다면 이 대화는 곧바로 안보 논쟁으로 확산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웃음으로 흡수하고 의제를 키우지 않는 것. 직접 확인해 보라는 말은 숨길 게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주제는 여기서 끝내자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미국이 만들어온 구조적 위험 프레임을 증거의 문제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바로 이 농담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 장면에는 사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진핑, 그리고 말없이 테이블에 올라온 미국. 그래서 이건 한중 정상회담 장면이지만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재명의 진의는 분명합니다. 중국과 실리는 나누겠다. 하지만 신뢰 없이 묶이지는 않겠다. 시진핑의 진의도 분명합니다. 정치 갈등은 접고 경제와 공급망으로 다시 보자. 그래서 이 장면엔 합의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준 확인만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샤오미는 선물이 아니라 제안서였고 보완되냐는 그 제안서의 조건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웃었지만 둘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